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PPT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교재는 18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의 굵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섬유를 나란히 배열하고 꼬임을 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섬유에, 여기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섬유에 가늘고 긴 집합체이고, 이거를 나란히 배열해서 꼬임을 준 것입니다. 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길이에 따라서 방적사와 필라멘트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길이가 짧은 것이 방적사고요. 길이가 긴 것이 필라멘트사입니다. 먼저 방적사는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데요. 스테이플 섬유는 몇, 마, 양모와 같이 굉장히 짧은 섬유입니다. 이 짧은 섬유를 가지고 실을 만들다 보니 어떻게 되겠죠? 네, 꼬임을 많이 주고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방적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방적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거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새끼 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새끼 꼬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한 요 정도 되죠. 그 집들을 모아서 계속 연결해서 새끼를 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라멘트사는 필라멘트 섬유를 가지고 만듭니다. 필라멘트 섬유라는 것은 합성 섬유 혹은 재생 섬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섬유의 길이를 무한정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섬유를 가지고 길게 만든 것이 필라멘트 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필라멘트사는 방적사에 비해서 어떤가요? 굉장히 매끈하죠. 네, 매끈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필라멘트사를 여러 겹 겹쳐서 만든 것이 멀티 필라멘트사이고요. 또 한 줄의 필라멘트사를 가지고 만든 것은 모노 필라멘트사입니다. 만드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구멍으로 네, 뭐가 나오죠? 네, 실이 나옵니다. 이 구멍을 방사구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 개의 방사구에서 나온 실들을 같이 만든 것이 네, 멀티 필라멘트사고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방사구에서 실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모노필라멘트사입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그 인조섬유 설명을 할 때 이 방사구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방적사는 조금 거친 느낌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그 필라멘트사는 좀 매끈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료에 따라서 또 실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면사, 마사, 모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섞어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면사와 폴리에스터사를 합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섬유를 섞어서 방적한 것을 혼방사라고 합니다. 또 실의 올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닥의 실을 가지고 한 가닥의 실로 만든 실을 단사라고 하고요. 이 단사와 단사를 모아서 만든 것이 합사 또는 합연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하나 단사죠. 이 단사와 단사를 합쳐서 꼬아서 만든 실을 합사 또는 합연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합사 만드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합사를 만들고서 다양한 실을 만들고 다양한 실을 만드니까 다양한 또 섬유 소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있는 것을 보시면 단사 하나, 단사 하나. 그러니까 즉 두 개의 단사를 가지고 이합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단사 세 개 가지고 사합사를 만들기도 하고 단사 네 개를 가지고 사합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단사 두 개를 가지고 합사를 만들고 또 이 합사를 다시 또 모아서 또 합사를 만들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궁무진한 다양한 합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직무를 재직할 때 쓰는 시를 직사라고 하고요. 니트를 편성할 때 쓰는 시를 재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쓰는 시를 재봉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수업 시간에 쓰실 거는 재봉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수할 때 쓰는 시를 자수사라고 하고 장식 할 때 쓰는 시를 장식사라고 하는데요. 장식사는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모아져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제조 방법에 따라서 직방사, 텍스처사, 벌크사라고 하는데요. 직방사는 필라멘트 섬유를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네, 그래서 면사, 모사처럼 방적사 느낌이 나도록 만든 것이 직방사입니다. 보통 천연 섬유로 만든 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특성에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그 인조 섬유로 만든 필라멘트 살을 그 방적사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네, 꼬아서 만드는 것이 직방사고요. 텍스처사는 건축과 루프를 만들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축성이 좋고요. 함기량이 향상이 됩니다. 나일론과 폴리스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벌크사라는 것이 있는데 벌크사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은 신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런 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일단 좀 늘려요. 그다음에 열을 가하지 않은 그런 섬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함께 합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열을 가해서 제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눌렸던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구불구불하고 한쪽은 뻗어 있는 네, 이러한 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크릴 섬유가 이게 가능합니다. 이 텍스처사가 가능하고 벌크사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조 섬유를 설명하는 시간에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실의 굵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떤가요? 굉장히 가늘죠. 네, 가늘기 때문에 얘의 어떤 지름을 구하는 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여기 물병이 있는데요. 이 물병의 경우에는 이 지름을 구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자를 가지고 뭐 4cm다, 5cm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실 자체는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그 굵기를 이렇게 지름으로 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무게를 일단 정해놓고 이 무게에 맞는 이 무게의 길이가 어떤지 아니면 길이를 정해놓고 이 길이에 해당하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의 굵기를 정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항장식 번수와 항중식 번수가 있습니다. 항장식 번수는 장이 뭐죠? 길이죠. 네, 길이를 일정하게 해서 무게를 재는 거고요. 항중식은 무게를 일정하게 하고 재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굵기를 재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수업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항장식, 길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필라멘트사가 이렇게 하는데요. 필라멘트사는 길이를 굉장히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한정으로 할 수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자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일단 정합니다. 길이는 9km입니다. 그래서 9km의 실을 재서 걔를 저울에다 달아요. 네. 그래서 9km의 실을 저울에 달았더니 1g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g이요. 1g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시 9km의 실을 잰 다음에 걔를 저울에 달았더니 20g이 됐어요. 그러면 20g이고요. 표시는 20g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무게에 해당이 되고요.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되죠? 네, 굵은 실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게가 네, 무겁죠? 때문에 굵은 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필라멘트사가 이런 방법으로 번수를 굵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항중식은 무게를 일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1파운드. 저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위인데요. 어쨌든 1파운드의 실을 우선 잽니다. 그래서 우선 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먼저 1파운드를 재고 길이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무게당 길이고요. 얘는 방적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방적사는 길이가 굉장히 짧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게를 먼저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고 길이가 어떤지를 보는데 1파운드의 실이 1타래일 때 1번수입니다. 표시는 1S라고 하고요. 또 1파운드의 실을 다시 쟀더니 20타래예요. 그러면 20번수라고 하고 20S라고 합니다. 얘는 숫자가 클수록 가는 식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길이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파운드와 타래가 뭔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파운드는 453.5g이라고 하고요. 1타래는 840야드고 1야드는 91.44cm여서 1타래는 76,809.6cm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1D라고 했을 때 이 1D가 어떤 의미인지, 1S라고 했을 때 1S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필라멘트사는 항중식을 쓴다. 방적사는 아니죠. 필라멘트사는 항장식을 쓴다. 방적사는 항중식을 쓴다. 필라멘트사는 숫자가 클수록 굵은 실이고, 항중식은 숫자가 클수록 가는 실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신 재봉사죠. 네, 저희가 많이 보통 쓰고 있는 재봉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이 표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죠? 40S, 그다음에 슬래시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40수라는 것입니다. 40수. 좀 전에 저희가 봤죠? 네. 그래서 40수 뭐죠? 1, 어, 1파운드의 실이 48회가 있는 거예요. 1파운드의 실이 48회가 있고요. 여기 2라는 것은 이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40수의 단사 두호를 합쳐서 만든 합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 마지막 실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섬유를 꼬아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꼬을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유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꼬임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꼬임을 줄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는지 왼쪽으로 꼬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고요. S꼬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카메라로 되어 있어서 방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양도 이렇게 S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우연 S꼬임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꼬는 거. 네, 이걸 좌연이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Z꼬임입니다. 그렇죠? 네, Z꼬임은 자연이고요. 그다음에 합연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사의 꼬임을 단사 형태를 하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합사 형태의 꼬임을 상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얘가 네, 이 단자가 하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은 하연은 Z꼬임이고요. 상연은 S꼬임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연을 Z로 꼬였으면은 상연은 S로 꼬아야 되고요. 하연을 S로 꼬았으면 상연은 Z로 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상연과 하연은 반대로 꼬아줘야만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조금 처음 할 때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만드는 거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다양한 사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헷갈리실 텐데요.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의 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는지, 어떤 게 굵은지. 지난번에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했잖아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실의 구조, S코일, Z코일 학생들이 굉장히 잘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 부분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우리 확인학습 때 여러분들 꼭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